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행정입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입법은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입법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입법이에요? 처음에 공부했던 거예요, 처음에. 예. 자, 실질적이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라는 말은 무엇을, 그쵸? 이건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에 해당하는 거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행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자, 행정입법이니까. 자, 행정부가 입법 활동을 한다는 거야. 행정부 입법 활동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법률이라고 봤을 때, 자, 법률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자,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자, 그 외 우리가 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반대죠. 일반적인 반대가 뭐예요? 추상적인 반대는 뭐예요? 구체적.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행정입법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왜? 뭐를 안 갖고 있으니까? 특히 구체성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입법은. 앞서도 충분히 얘기했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정리를 해 가고요. 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을 알고 있어요. 법령 등. 우리 행정기본법 2조에도 나와 있는 이 법령 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법령 등. 법령 등은 자, 여러분 법령과 자, 자치법규로 나뉩니다. 이 자치법규 때문에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령 등은 법령과 자치법규로 나눈다. 법령은 법률. 자, 법률은 기본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 행정입법인데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령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령. 자, 그 다음에 이 또 법령에 속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각종 규칙들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된 규칙. 국회 규칙이 있고요. 국회 규칙, 그 다음에 헌재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 그 다음 또 뭐 있지? 중선관위 규칙. 여러분, 여기까지가 헌법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규칙. 근데 헌법에 명시된 규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규칙으로 만들어라 라고 헌법에 땅땅땅땅 이름이 있는데 헌법에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 헌재, 대법원, 중선관위에서 규칙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예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거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시적. 이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것 뿐이지, 여기에 감사원 규칙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특별할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에서 만들라고 한 규칙이 아니라 감사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헌법 조항을 예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요때 법률을 제외하고 이 2번과 3번. 자, 번호 적을게. 1번, 2번, 3번. 이때 2번과 3번을 우리가 2번과 3번을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해요. 2번과 3번을 이 두 가지를 이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과 3번 내 위임을 받아 만든 훈령, 그 다음에 예규, 고시 등이까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그쵸? 4가지.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법률과 법규명령과,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등의 행정규칙과 3가지가 있다.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보통 실무에서는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행령. 그 다음에 요 총리령과 부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유는 법률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의미로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령, 그럼 다 대통령이 하면 되지. 대통령이 다 명령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굳이 총리령이나 부령을 만드는 이유는 시행령을 잘 또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행령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야, 이거. 여기에도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런 데에도 다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규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 이 3가지는 각기 다른 의미에서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규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하이어라키 속에서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규칙은 헌법에서 만들라고 하는 규칙이고, 조직의 규범을 정하는 거죠. 요 규칙은 이제 법률, 대통령령 규칙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조직 내부를 관할하기 위해서 또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각기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럼, 잠깐만. 자치법규는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 있어. 규칙이 총 4가지네. 그치? 예.
자, 이 자치법규에서 이야기하는 규칙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해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이 총 4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4가지 의미. 각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국사에서도 보면 한국 독립당이 나오는데 다 다른 거죠. 뭐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도 있고 지청천의 한국 독립당도 있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하는 한국 독립당, 김구의 한국 독립당도 있고 다 다른 거듯이 이것도 이름, 그러니까 글씨만 똑같고 다 다른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공부하기가 좀 편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입법에 대한 이제 강학상 의미, 그러니까 학문적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법규명령.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형태는 그러면 여러분 법규명령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규명령의 형태는 2번과 3번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감사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게 법규명령의 형태야. 형태. 본질은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고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학문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가 훈령, 고시, 예규라고 하는 형태를 띠지만 그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이냐면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3글자로 우리가 법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법규성. 자,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라는 거야. 다시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처분성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처분성은 법규성을 포괄한다. OX? 포괄하지. 처분성이 더 큰 개념이야, 여러분. 처분성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일부인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떼어내서 뭐라고 부른다고?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규성.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법규성이라는 표현을 쓸까 안 쓸까? 잘 안 써요. 이거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야. 그러면 판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표현을 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써. 이거는 판사들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규칙은 이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법규 명령을 또 학자들은 2가지로 나눕니다. 법규 명령을 위임 명령과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집행 명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나눠요. 자, 이것도 학문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나누는 이유가 있겠는데 새로운 법규사항, 그러니까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 있냐 없냐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법규명령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법규사항을, 그러니까 둘 다 법규성은 있어요. 법규성은 존재하는데 그것 위임명령 자체, 집행명령 자체로 법규성을 갖고 있으나 국민에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나 새로운 것을 덧붙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눕니다.
자, 위임 명령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판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법령 보충적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령 보충적 죄송합니다, 여러분. 법률 보충적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법률 보충적 명령. 자, 그러니까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법령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규 사항이 들어가요. 하지만 집행명령은 뭐냐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집행명령입니다. 다시. 자,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갖는데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은 법규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규사항도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성은 있긴 하지만 법령을 단지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규사항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학문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위임명령은 법률 유보성이 강하겠죠. 법률 유보가 꼭 필요합니다. 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정하는 것이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반드시. 그렇죠? 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률 유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법규사항은 없으니까. 새로운 법규사항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률 유보성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오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학문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안에서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상위법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자, 상위법. 자,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상계의 기본의 성격은 여러분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종성. 자, 부종성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종 관계를 얘기해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법규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땡땡법에 근거해서 땡땡법에 의한 시행령을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땡땡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땡땡법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위법이 일단 폐지되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해당 시행령이 어떠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상위법이 없어졌어. 그러면 자, 없어졌으면 일단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사라지잖아요. 상위법이 사라지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던 위임명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자, 집행명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되면 위임명령, 집행명령, 즉 법규명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상위법이 없어지면 그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던 법규 명령은 사라지게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를 물어봐요. 개정되었을 때. 자, 상위법이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상위법이 약간 살짝 바뀌었어. 자, 살짝 바뀌어서 해당 위임령이 없어졌어. 그러면 위임명령은 너 없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자, 개정을 통해서 없어졌어. 그런데 보세요. 또 개정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 개정된 게 또 개정될 수 있죠. 그러면 개정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식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폐지되면 다 없어지는 거야. 부모가 호적에서 사라지면 자식도 호적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바뀌었어. 바뀔 수 있잖아.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그대로 있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다가 다시 부모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고 집행명령,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집행명령은 기본적으로 바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명령은, 위임명령은 여러분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근거를 두고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집행명령은 법률의 근거도 필요 없고 상위법을 그냥 잘 이행하기 위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없어지면 할 일이 없겠지만 개정 정도 수준이면 바로 그 집행명령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집행명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바로 사라지진 않아요. 개정되었을 때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걸 좀 볼게요. 이쪽 걸. 자, 여러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히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법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괄적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 헌법에서 법률로 만들라고 했어. 그러면 법률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법률이 밑에 넘겨도 돼요? 자, 법률로 이런 거야, 여러분. 자, 헌법에서 법률로 만드는 거예요. 상위법이, 그 아랫법에게 예를 들어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만들라고 했어. 그러면 대통령령은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총리령으로 넘긴다. 총리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야. 포괄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임이 왔는데 그 위임을 한꺼번에 밑으로 넘기면 안 돼.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장님한테 일을 시켰어. 그러면 부장님이 그 일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장님이 그 일을 과장님한테 시켰어.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는데 사장님이 과장님한테 이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부장은 잘리겠어요? 계속 일하겠어요? 금방 잘리죠. 왜?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법도 마찬가지야. 포괄적으로 넘기면 안 돼.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것은 조례 가능합니다. 조례. 왜냐하면 여러분 조례는 우리가
뭐라고 자치법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례의 포괄적인 유임은 가능해.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뭐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례 자체가. 그다음에 자치법상 정관에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데 공공단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 자, 이런 거는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넘겨도 된다라는 거야. 정관, 공공단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적 유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의회 유보설 배웠죠? 의회 유보설. 그걸 우리가 국회 전속사항. 자, 국회에서 만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는 국회에서 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 전속사항,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국회에서 만들려고 한 거죠. 테레비 수신료의 납부자 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기본적인 건 국회에서 정하는데 자, 어떻게 납부자의 범위를 정할 것이며 이런 세부 사항 있죠. 세부사항은 위임이 가능해요. 만약에 세부사항까지 국회에서 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법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집단이 싸우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아니야,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막 싸우면서 국회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도 만들기도 힘든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부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처벌 규정 위임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신중해야 돼.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어. 보충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임을 아주 명확하게 한다거나 보충성과 명확성, 자, 구체성 등을 갖추면 처벌 규정도 위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위임 금지. 재위임 금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랑 비슷한 건데 그냥 내려왔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재위임이라고 하는데 재위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헌법에서 규정해야 될 것을 법률에 위임을 했는데 법률도 재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대통령도 재위임해서 총리령 불용으로 떨어졌는데 총리령 불용도 재위임해서 그냥 공무원이 만들어. 그러면 공무원의 나라지. 이게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재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랑 약간 표현은 다른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대강을 정하고 다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판례나 여러분 우리 법에서 대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 공부를 대강 하냐? 그거랑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강은 골자, 핵심 사항, 중요 사항 이런 문제야. 이런 뜻이야. 대강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골자를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 위임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강을 정한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중요한 판례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위헌 위법한 경우. 자,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인 경우.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 법규 명령이 위헌이나 위법해요. 하자가 있죠? 그쵸? 하자가 있죠? 자, 법규 명령은 어떻게 보면 헌법이나 법률이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그러면 이거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위헌, 위법한 법규 명령에 법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를 볼게요. 자, 뭐냐면 행정청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은 여러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그래서 어떤 법규 명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했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법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한 거니까 가능하지. 근데 그 법령이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어. 위반되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순서를 따집니다. 순서를. 자, 보세요. 자, 처분이 있고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당 법규 명령에 대한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잘못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에 근거한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에요? 하자 없는 처분이에요? 하자 있는 처분이지. 하자가 있지만 이 사람이 위헌, 위법한 상태에서 처분한 건 아니지.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 판단을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미 위헌, 위법 판단을 받은 법규 명령이 있었는데 그 법규 명령을 근거로 처분을 했어요. 자, 이거는 묻고 따질 필요 없죠. 이건 뭡니까? 당연 무효가 되는 거지, 당연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위헌이고 위법한 판단을 받은 법규 명령이 있었는데 그 법규 명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무효인 거지. 이미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일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법규 명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면 그 법규 명령이 무효라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법규 명령의 근거에서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은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잘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과서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행정입법 있는데 자,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보실 필요 없겠고 151페이지로 넘어와서 법규명령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돼요.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 추상적 법규 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 추상적. 그 다음에 뭐를 가져? 법규성을 갖는다. 지금 151페이지 첫 번째 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법규성을 갖는다. 법규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줄 후단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규성 성질에서는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여러분 거기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러한 법규 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중요하냐? 행정쟁송 등의 제기를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규성이 있다는 말은 행정쟁송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종류. 자, 쭉 비상명령은 여러분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법률 대의명령의 별표. 법률 대의명령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법률과 동등한 법률을 대신하는 위상을 가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국회에서 만든 건 아니야.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데 그게 뭐가 있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긴급명령 앞에 1번 쳐주시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앞에 2번 쳐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우리 긴급재정경제명령 한번 배웠지? 어디서 배웠죠? 통치행위 할 때, 그죠? 통치행위 할 때 통치행위를 인정해요. 그 금융실명제. 이런 거는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법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바로 그 당일날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쳤는데 효과는 법률의 효과가 있는데 친 거는 누가 친 거야? 대통령이 친 거야. 그러니까 명령이야. 그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았죠. 자, 이런 거를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 대의명령이 막 남발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률 대의명령이 남발되면 안 되니까 헌법에서 어떠한 경우에 법률 대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형태를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고 헌법 76조에 딱 정해놨어요. 안 정해놓으면 막 대통령이 법률 대의명령을 발행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법률 종속명령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법률 종속명령, 대통령령 뭐 이런 거 다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법률 종속명령에는 뭐가 있냐? 이 형식을 따라서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 시행규칙 써주세요.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규칙. 자, 그 밑에 있는 규칙은 여러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에서 크게 중선관위 규칙하고 감사원 규칙만 저희 기본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중선관위 규칙까지는 규칙이라고 헌법에서 정한 규칙이고 감사원 규칙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두 개만 넣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원 규칙에서 있는 두 번째 점 있죠?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그것이 국회 입법 원리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이 인정한 법규 명령의 일종으로 본다. 다수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원 헌법 말고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 규칙도 우리는 자, 법규 명령의 일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규 명령의 어떤 형식은 이렇게 법률 대의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법규명령의 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자, 위임명령에서 위임에 밑줄 볼게요.
첫 번째 줄 후단에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개별적 수권 규정은 권한을 줬다라는 거야. 수권 규정이 있을 때만 하나요? 발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자 근거 두 번째 줄 후단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권은 집행명령을 정립할 수 있다. 왜? 새로운 법규사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법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5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54페이지. 자, 위임명령의 차이를 보세요, 차이. 자, 위임명령에서는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한다.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 둘 다 공통점으로 내려오세요, 둘 다. 법규성이 있어 구속력이 있다. 둘 다 법규성은 있어요. 법규성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둘 다 문서 또는 형식, 어떤 요식주의라는 거죠. 일정한 형식을 요한다. 그 다음에 거기 손가락 표시 있죠. 거기에 별표 쳐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법규명령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어느 것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며 또 하나의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적 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나누긴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무엇이 위임명령이고 무엇이 집행명령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념상 나누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게 위임명령 여기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한번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 거야? 판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판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이거를 위임명령으로 봤구나. 이거를 집행명령으로 봤구나.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딱 어떤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딱딱딱 요거는 집행명령이고요. 이거는 위임명령이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한계. 자, 법규명령의 한계가 있는데요. 표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시만. 155쪽 맨 위에 포괄적 위임금지 밑줄.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1번 판례 별표. 그 다음에 대강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밑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번 별표.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는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그 다음에 7번도 별표 쳐주세요. 시험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하는데, 하위법령에서 법률을 쓰면서, 조항을 쓰면서 이것은 상위법령 뭐를 위임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명시를 다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7번도 시험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별표.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 가능하다라는 거 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158페이지에 자 3번 별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벌규정도.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번 판례 별표요. 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어도 가능하다. 라는 거 보시겠고.
그 다음에 자 1번 별표.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1번하고 밑에 있는 1번 조례에 대한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로 와서요 여러분. 159페이지로 와서 7번의 별표 쳐주세요. 7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여러분 기관위임사무는 그러니까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는 그 중앙에서 내려온 일이고 자치사무는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기관위임사무 위에서 내려온 일을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되겠지. 그건 내려온 대로 해결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7번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넘어가서 160페이지. 자, 판례.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1번 병의 복무기간. 이거 중요사항 유보설 할 때 했죠? 복무기간은 이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기준 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1번과 2번 별표 쳐주고, 이거 중요사항 유보설 할 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로 넘어가서 됐고요. 여러분 그리고 162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물론 이제 162페이지 중에서 일부 내용, 요 내용은 이제 미리 설명은 하긴 했는데 책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행정입법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법규명령을 만드는데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규칙을 만드는데 법규명령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선택 혼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은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까지는 여러분 숙제를 한다고 복습만 해주세요. 복습만 해주시고 수요일 날 테스트를 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만 해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법규명령 행정입법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